여러분 국제마당까지 잘 하셨습니다. 역시 고등학생답게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어서 한편 감사하고 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하면 좋겠다. 또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학교마다 잘 도와주어서 학교마다 토론 동아리들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셋째 마당은 각 팀의 A조, B조, C조 각 팀의 3발제자가 최종 발언하게 되고 최종 발언 시간은 2분이며 최종 발언 이후에는 최종 발언이기 때문에 반론과 재반론이 없이 그대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었습니까? 네. 자, 이제 코끼리 아줌마의 햇살 도서관을 읽고 도서관 활성화 방안,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조의 제3발제자의 최종 발언을 듣고 오늘 토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A조의 제3발제자 자기를 소개하고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조 최종 발언자 상지여고 1학년 유영입니다. 저희 측에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일단 C조 제1발제자께서 말씀드린 이동중의 도서관 활용을 묻고 싶은데 아침에 사람들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도서관을 운영을 한다면 이동 중에 이 바쁜 와중에 이용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북유럽의 도서관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킨다면 비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궁금합니다. 저희 측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실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활용을 높이거나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소년실을 이용해 청소년의 사용량을 더욱 늘리고 노년층을 위한 문화생활이나 사람책 같은 것을 이용해서 노년층과의 아이들과의 접촉을 더 늘리고 도서관에서의 문화생활을 늘려 도서관에서의 활동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관심이 많은 학업과 스마트폰과 연결시켜서 도서관에 대한 접근이 더욱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앱 개발로 인해 편하고 쉽게 도서관에 대해서 접근을 하거나 학업과 연계를 시켜 도서관 사용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교과 과정 중에 독서 시간을 집어넣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늘려 도서관 활용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를 통해서 도서관의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은 의무적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불참을 하는 이유가 봉사 사이트에서 봉사를 할 때 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1365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보면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2개에서 3개 내지밖에 없는데 이런 사이트에 도서관과 관련된 봉사를 더 늘려서 집어넣는다면 사서 도움이나 책 읽어주기, 책 대신 빌려다 주기 같은 활동을 통해서 도서관을 봉사를 통해서 가게 되지만 직접적으로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20초 초과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A조를 향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B조의 최종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B조의 최종 발언을 맡게 된 369의 김태현입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하자면 C조의 방안 중에서 토론을 하자는 방안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CCTV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야기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발표자가 말했듯이 저희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이미 많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왜 변동이 없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홍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 프로그램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은 결국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대안하기 위해 저희는 SNS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도서관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하여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 운영 시간 증대와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통해 도서관의 시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보다 불편함을 덜어내는 방안을 생각하여 사람들이 조금은 더 도서관에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떠한 방안으로든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비용을 절감하고 좀 더 효율적인 즉 형식성이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조는 홍보성과 접근성, 마지막으로 안정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영국의 수필가 시드니 스미스는 독서를 할 때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저희와 같은 다양한 도서관 활용 방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 이 가장 좋은 친구와의 만남을 가지는 것을 소망하며 저의 최종 방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 54초 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조의 채용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시조 제3발제자 치악고등학교 현윤경입니다. 저희 측의 이 주장을 요약하기에 앞서 토론 방식의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이미 예시바에서 잘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만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역시 잘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자고 했는데 그 부분을 수용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맹률이 OECD 통계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편인데 대부분 문맹인 분들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 분들인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도서관에 온다 하더라도 문맹인 사람이 도서관을 방문하면 과연 얼마나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의문이고 그게 도서관 활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B팀 두 번째 발제자가 말씀하실 때 통계 자료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거리가 멀어서라는 그 통계가 47%로 가장 높았다고 했는데 접근성이 좋은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계 자료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저희 측의 주장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측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현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발전시키고 학교의 도서관 이용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작은 책인 신서는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며 처음에는 상용화에 있어 고난이 있었지만 현재는 일본의 출퇴근 지하철 풍경에서 이 신서를 읽는 모습을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독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해야 하며 사람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덧붙이자면 도서관 이용자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도서 검색용 모니터에서 친구에게 책을 추천하는 이메일을 바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책은 독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전 인격적인 만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책을 통한 소통 증진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이러한 방법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1분 56초. 아주 시간을 잘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끼리 아줌마의 해설 도서관을 읽고 도서관 활성화 이용 방안,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A조와 B조, C조가 먼저 A조가 1, 2, 3조로 모여서 B조가 1, 2, 3조로 모여서 C조가 1, 2, 3조로 모여서 토론을 각각 하고 그 후에 다시 A조와 B조가 C조가 모두 모여서 9명씩 9대 9대 9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금 산만할 수 있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토론이 잘 마쳐지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하고 감사의 박수 이상으로 2015 원주 한도시 한치운동 동아리대학 독서토론대 고등학교 승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와!